자, 또 뭘 보여드릴까요? 떡방아 찍는 건데 이것도 대단한 장인이라고 막 자랑을 하길래 일본 떡방아 찍는 장인이래요. 이거 텔레비에 자주 나와요.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하러 가고. 요 쌀 농사 짓는 거 한반도에서 넘어간 기술이고 떡방아 찍는 거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게. 요거 박자 맞춰서 어샤 하면서 막 이렇게 일본 방송에서 한 번씩 나와요. 대단한 장인이라고. 요거 나도 한 일주일만 하면 하겠는데요. 박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요 옆에서 떡을 팔죠. 별 대단한 거 없습니다. 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건축 기술자 있죠. 이 목수들이 굉장히 우대받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걸 하는지 전통만을 중요시 할 뿐이에요. 전통을 중시하는 부분은 그래도 대단한데,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건축물의 기둥들이 있죠. 요 작은 기둥에서부터 큰 기둥까지 있는데, 둥그런 기둥으로 이렇게 나무를 깎는 거를 수작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있길래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참 대단해 보이긴 해요. 요거 기계로 그냥 돌리면은 한 30초면 브르르 깎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기둥 하나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큰 기둥 만드는데. 한번 보세요. 자, 요게 1400년 전 백제에서 그 성덕태자가 불렀죠. 건축기술자 3명인가 불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를 만든 공고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를 백제인이 만든 거죠. 일본이 가장 오래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네스북 났다고 막 자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요 기술이 다 백제에서 넘어온 기술입니다. 예, 사천왕사 근처에 있죠. 잘 아시네요. 공고금이 이번에 부도 났다는 소리를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자세히 확인 못했습니다. 1400년 전 기술 그대로 만듭니다. 그 전통을 지킨다는 거는 참 존중합니다만 어느 세월에 이 둥그런 기둥을 이 수작업으로 만듭니까?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근데 굳이 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을 만들어요. 동그란 기둥을. 물론 존중해요. 제가 뭐 이걸 한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장인들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계속 해오는 거, 전통을 지키는 거는 존중을 합니다만 이 효율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게 하고, 이런 걸 엄청 돈이 비쌉니다. 이 장인들이 작업한 거라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구마모토 성이 지진 때문에 이제 거의 반파가 됐었는데, 이걸 한 20-30년간 재건하는 작업을 한대요. 20-30년. You serious? 우리나라 남대문 몇 년 만에 재건했잖아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일본은 너무 이렇게 기둥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 한국은 국보 남대문 만드는데 몇 년 만에 뚝딱 했다가 좀 부실공사도 좀 나오고 이래요. 이 중간 정도의 효율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17살, 18살 때부터 계속해서 한 가지 일만 합니다. 40년, 50년 동안 요 기둥만 깎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장인이 되죠. 일본인들이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계속 오래 시켰기 때문에 장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장인들 손재주가 더 좋아요. 미적 감각도 더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전통이 없어 이 욕을 하는 그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통 없앤 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을 욕해야지. 한국 전통 없다고 욕하고 있어. 그 외정시대 그때 다 한국 전통 문화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일본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요 와라고 하는 궤도, 이 사회 질서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태양계의 궤도처럼 천황이나 아니면 지역 영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장님이라든지 회사에 이런 구심점, 태양이란 구심점을 놔두고 그 주변을 내에서 주어진 궤도만을 도는 게 이 와라는 일본의 사회 시스템, 일본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정신은 아니고요. 그냥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 시스템이죠. 이런 일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계속하고 살도록 교육받아온 거예요. 1000몇백 년간.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난 사람은 대단한 도전자, 개척자, 이렇게 성공하면 되게 추대받죠. 그런데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이런 와의 질서를 벗어나면 이제 다구리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는 거죠.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요 기둥 하나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섬세하고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 건축의 포인트라는 게, 본질이라는 게 탄탄하고 오래가는 강도가 있는
이런 건물을 만드는 게 이게 본질이죠. 이게 그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인들하고 이제 조직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회의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자꾸 벗어나요, 얘들이. 벗어나서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장인이란 게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일본인들이 기술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한 가지만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와라는 사회 시스템 속 안에서 억지로 그냥 참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죠.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또 대단하게 또 경지에 오르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또 일본 장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으니까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대패 있죠, 대패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 다이쿠라고 이 목수들. 또 요 대패를 얼마나 얇고 길게 표면을 깎아내느냐, 요 대회가 있어요. 요 대회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실까요? 긴 영상 아니니까. 이걸 대단한 기술이라고 막 감탄하면서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요거를 얇고 길게 포를 떠낸 게 이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자, 이렇게 길게 뽑아내는 게 대회가 있어요. 배깎기 대회. 그래요. 요것만 수십 년 하니까 이런 기술이 나오죠. 하긴 대단한데 이게 본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이런 거에 얘들은 집중하고 시간과 노력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가시가 손에 안 박힐 정도면 됐지 무슨 피부 박피 뜨듯이. 근데 요런 게 대회도 있지만요, 실제로도 요런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와, 잘 깎았다 지금 막 감탄하는데, 대패 장인 문화 하나 또 보여드리자면, 대패 날 깎는 장인. 얘들은 본질을 자꾸 벗어나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본질,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하는, 포인트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쵸? 왜 자꾸 깎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들 건축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 섬세한 거는 일본이 좀 인정을 해요. 꼼꼼하고 섬세하고, 주택에 가보면 벽지 도배를 정말 오차가 없이 미리 단위로 정말 꼼꼼하게 잘 발라놨어요.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 타일 같은 것도. 근데 한국은 대충 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좀 일본의 섬세함을 좀 배워야 하고, 일본은 한국의 그 포인트, 본질에 집중하고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그런 거를 좀 일본은 배워야 하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깎고 변태 아닙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충분히 깎을 만큼 깎았는데 계속 깎고 있어요. 섬세하게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심하다, 너무 효율을 생각을 안 한다, 요거를 또 인정해줘요. 얘네들은 일본은 천천히 늦게 하더라도 이런 건 또 인정을 해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공고금이라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회사, 가장 오래된 회사고 오래된 전통 건축물들 만드는 회사인데, 공고금이가 거기에 미야 타이쿠라고 전통 건축물들만 만드는 목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작업하는 걸 한번 좀 볼게요. 기둥 있죠, 기둥을 접합하는 장면인데, 그냥 얘네들 미리 단위로 깎기 때문에 그 대패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꼼꼼하게. 또 이렇게 큰 기둥이 그냥 쑥 들어가요. 이걸 보면은 참 꼼꼼하고 섬세하다, 좀 배울만은 하죠. 그런데 이 건축물의 본질이 또 뭡니까? 튼튼한 구조의 집을 짓는 거죠. 우리나라는 요 큰 기둥을 접합하는데 일부러 살짝 안 맞게 합니다. 이 전통 건축물들 목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살짝 이가 안 맞게 해놓고 큰 망치 있죠, 오한마라 그러는데 큰 망치로 이렇게 쳐서 완전히 그냥 접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꽉 물리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튼튼한 거죠,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이렇게 미리 단위로 착 맞아 들어가게, 스르륵 들어가게 오차 없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1, 2mm 오차가 있잖아요. 또 오차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 계속 바람이나 진동이나 지진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요게 계속 1, 2mm 정도의 틈을 통해서 계속 요게 움직이면서 벌어지게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처럼 그냥 한마로 꽉 집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딱 맞게 해놓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흔들흔들거려요. 일본 목조주택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집이 뭔가 약해요. 창문도 너무 약하고 춥고 덥고 돌아버립니다. 지진 나면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냥 너무 흔들려요. 약해요. 예, 판옥선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판옥선, 거북선이 엄청 탄탄하게 기둥들을 다 접합을 해놔서
일본 배들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일본 배들은 딱 맞게 만들어서 약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 조선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튼튼하게 만들기. 얘들은 딱 맞게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이 일본의 목수 장인들도 보여주기식으로는 멋있고 잘하는지 몰라도 건축물의 본질에 충실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또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하나. 이 와라는 문화를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본인의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 와, 요게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이 조직에 폐를 끼치는 거는 죽음보다 더 무서워요. 더 두려워해요. 조직에 폐를 끼치는 거는. 2년 전쯤일 겁니다. 일본에서 고위 외교관 출신의 7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죽였어요. 집에서. 아들이 히키코모리였는데, 이 정신병이 심해져가지고 자꾸 폐를 끼치고 이러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 사회에 폐를 끼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얘네들은 조직에 폐를 끼친 거를 공포스러워합니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그래서 일본이 정신병자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